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디지털 금융 상품에는 잠재적 금융 안정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면서 CBDC에 따른 이야기는 일단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파월의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쪽에 신경 쓸 여지가 별로 없어요. 오로지 하반기에 무조건 물가를 잡아야 되는 목표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또 중국의 또 관계에 또 중국 안에서는 또 코로나가 생각보다 좀 창궐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물가가 잡힐 줄 알았는데 지금 조금 핀트가 어긋나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 달에 좀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발언이 립 서비스인지 아닌지는 4월 달, 5월 달에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매우 강력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는 또 반대로 주줍을 해서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올해 기준금리를 2.5%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이제 연주 의장은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연은 총재들에 따른 입장은 그렇게 립 서비스를 해줘야지만 해당에 있는 물가를 좀 더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또 시장에 좀 영향성을 최소화 좀 시키면서 이런 장치를 해주려고 이런 언급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의 건전성이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올해 중반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면 하반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발언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5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이유는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가로 쳐두고 이야기를 해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가 러시아에 있는 보유금을 동결하는 법안을 의회와 협력해서 추진을 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성이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카스피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송유관 가동이 최대 2개월 동안 중단할 것을 또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지금 돌아가는 선거 부분까지 어떻게 해서든 인플레를 계속 유지시켜 주게 되면 얘네들이 알아서 협상을 해오겠지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창용 씨가 이번에 또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이 또 되기도 했었죠.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버드 출신이고 기존에 뭐 IMF 쪽에서도 잠깐 몸도 담그기도 했었고, 그래서 얼마나 잘 운영을 할지도 저도 매우 기대감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인에 따른 그런 성향이 뭐 너무 확연하게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물음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8.63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이 달러와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36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학무기,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영향성을 좀 받았다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114 9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서방 국가들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재를 강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카스피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생각하는 미국의 공격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것만 계속 물고 늘어지면 알아서 좀 양보를 하지 않겠냐, 아니면
적절한 협상 부분으로 좀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코인에 따른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러시아 에너지 부총리 원유 거래에도 루블화 등의 거래국 통화로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블화 부분에 따른 제한이 나왔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일단은 이렇게 제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일단 루블화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매번 저는 팩트만 말씀을 드리지만 해당에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좀 필요한 구간에서는 이례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아쉬운 자가 루블화로 분명히 결제를 할 건데,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항상 언행이 불일치하죠, 정치인들은.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다 보여지는 면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번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자료도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필요한 자는 분명히 쓰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싫으면 너희들이 이제 스위프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우리가 거래를 해줄 수 있도록 통로를 좀 더 확대를 해줘라 라는 조건부 부분이 좀 눈에 보여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관세 부분도 또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하반기에 이제 물가 추이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간에 따른 부분도 뭐 보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관세 면제를 좀 하겠다. 역시 미국은 중국을 때리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여기에서도 병 주고 약 주고를 같이 해주는데 가장 이 약이 슈퍼 약이죠. 왜냐면 중국도 생각보다 여유롭지 못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해당에 있는 물류가 생각보다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돼지 파동 사태도 조만간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불안전한 상황이 좀 계속 연출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 면제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른 이득을 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고, 물가를 어느 정도 잡기 보다는 어느 그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더 설명을 드리자면, 최신 소식으로는 미국 대통령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 조사인데, 딱 하나가 걸리는 게 물가 좀 제발 잡아라 라는 불만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뭐 바이든이 거의 이기기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LG전자가 폰 광고 떼고 의료기 블록체인을 붙이겠다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기도 했었고요. 이번 주총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또 이야기를 좀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비트가 1조 그리고 빗썸 2,500억 원 세금을 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냈던 수수료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만큼 이 정도만큼 세금이 탁탁 꽂히는데, 이걸 잘 만들어내서 제도권으로 좀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적당량만큼을 유지를 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일 뿐이죠. 그렇지만 이제 또 이번 속보에서도 인수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가산자산 과세를 포함하겠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 줌으로써 댓글도 좀 별로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잖아요. 미소가 30번 한번 불만이 67%. 그러니까 너희 1년 연기한다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이거 포함시켰어? 또 뻥카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재부 업무 보고에만 올려놨고 결과론적은 대통령이나 해당 총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어차피 인수위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5월달이 넘어가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는 일단 못하고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 보고가 이게 이제 이대로 통과가 될 것인지 아닌지는 5월 달 보면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캐나다 핀테크 기업 암호화폐 투자 VC 출범, 비트코인 이더를 직접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이 핀테크 기업은 일단 미국 주식에도 상장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근데 저는 책임은 못 져요. 네, 저는 책임은 못 집니다. 이게 대략 한 1달러 정도 거래가 되어 가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스퀘어가 지분의 39%, 135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이더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었고요. 재미있는 NFT 트레이더 테트라트러스트 암호화폐 웹 3.0 관련 투자가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져 있어서 2.8%라고 2.8달러 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대략 한 1달러 선 정도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코인만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 주식도 엄청 괜찮은 거 지금 엄청 쌉니다. 진짜 웬만하면 코인 이야기할 때 미국 주식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하지만, 국내 주식 이야기도 최대 안 하려고 하지만, 웬만하면 기회 올 때 여러분들 다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투포작 같은 거 사지 마시고 항상 네임밸류 있는 것만 사도 지금 저렴한 가격대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과, 그 다음으로 온체인 보고서 내용이 뭐가 나온 게 있는데요. 보도록 하게 되면 여러가지 영향성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자, 2020년도 3월장 이후 보편적으로 물량 축적 매수 지지선이 나타났고 연준의 통화정책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2000년도 후반에서 21년도 초반에는 강세장이 매우 강했고 미국 수요는 상당히 강했다. 그리고 유럽 매수 지지선도 상당히 두꺼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미국, 유럽 모두 21년도 5월, 7월이 가장 매도가 강했고 시장은 9월에 회복을 주도를 했지만 11월에 고점을 하면서 미국, 유럽 모두 상대적으로 매수세 유입이 매우 적었다. 유럽은 현재 강력한 매수세의 바탕으로 두터운 지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강세장의 수요는 아직 없다 라고 되어져 있죠. 유럽이 왜 이쪽으로 강할까요? 그 유럽권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유럽은 유럽 국가가 어디가 속해져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파생상품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2억 7천만 달러 유입이 감지가 되었다. 미 결제 약정은 상승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루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테라 UST 때문에 그렇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인 100개 심사에도 상장 1개도 안 될 수 있다. 빗선 대표가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네오핀 같은 것도 상장하고 나서 상장하고 나서 쫙 밀렸는데 그만큼 심사가 과거 때부터 깨끗하게 했으면 제가 이런 의구심을 하지를 않았을 텐데 저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민간업체가 판단해서 지금 상장을 시켜주고 있는데 주식으로 따진다라고 치면 한국거래소가 직접 여러가지 검토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준 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만큼 관리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민간거래소에 있는 대표가 그 정도까지 관리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을 해서. 그래서 많은 영향성이 좀 있었다. 근데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신규 상장되어져 있는 건 좀 제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매번 물량을 확인하고 제끼라고,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빗썸의 상장 가능성 있는 코인이라고 했는데 이걸 왜 갖고 왔냐, 이제 트래블 룰 끝나면 이제부터 좀 괜찮은 코인들 위주로만, 그나마 괜찮은 코인들 위주로만 올릴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좀 까다롭게가 아니라
기존에는 막 올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트리플 룰 때문에 대충 눈치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걸 그냥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베, 바넴, 빗썸, 업비트에서 상장 안 되어져 있는 이 구간에서도 좀 보셔라 라고 사실 추천을 좀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반감기에 거쳤던 POW 코인들의 가격이 뭐 모멘텀이라고 해서 올려놨던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뭐 입으로만 이야기를 많이 했지 실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서 못 믿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이야기를 했듯이 항상 반감기 때 동안은 다 괜찮게 나와 주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괜히 입으로만 제가 시불시불 거리는 거 아니죠. 제가 저한테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눈에 보이는 자료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더리움 보유량의 지갑의 현황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솔라나 이더 아발란체 개발 활동 부분인데, 3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감소가 솔라나가 좀 있었고 이더 및 아발란체는 안정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솔라나가 기존에 이번 뭐 3월달까지 본다라고 하면 좀 이슈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레스케일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주요 거래소 상장 정리의 표도 보게 되면 좀 키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보이신다라고 또 뭐라 하실까봐,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해당되어져 있는 곳이 있고 해당되어져 있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 부분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상장 안 되어져 있는 곳을 공략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레스케일의 포트폴리오가 있으니 해당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가져가든지, 아니면 여기에서도 뭐 코인베이스나 이런 쪽이나 뭐 바이낸스나 아니면 그레스케일 부분에 있어서 좋은 호재거리나 그쪽에서 급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가져보든지, 이런 전략적으로 뭐 볼 수가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테라 비트코인 2.5억 달러 6,000 비트코인 매입 확인이 돼서 좀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앞으로 뭐 총 100억 달러 매입 계획인데, 뭐 한국 돈으로 12조 원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보게 되면 테라 자체가 40조 원 규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2조 원 정도면 대략 그냥 우스리 다 집어치우고 10조 원이라고 치고 4분의 1 정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왜 이런 형태를 왜 하냐, 왜 할 것이냐 라는 내용이 여기에 써져 있는데요. 그건 이제 루나가 급격하게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면 수합하기가 꺼려지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가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산의 준비금을 이용함으로써 UST의 가치를 안정화되기 위하게끔 수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게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이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트코인한테는 좋겠지만 과연 테라한테 좋을까? 라는 물음표는 좀 있어요. 좋긴 하겠죠. 근데 테라한테 과연 좋을까? 라는 물음표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하락을 했었을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UST의 준비금 부분으로 인해서 또 많은 이슈와 많은 영향과 또 많은 감사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비트코인의 방어적인 측면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 해당 코인으로 바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좋을까라는 물음표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의 승부수 또한 좀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격의 방어 라인 선은 되겠지만 약간씩 조금씩 사는 이유도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랬으면 뭐 한 방에 샀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플로우 비율이라고 해서 평균 2% 미만으로 전체 네트워크 전송된 비트코인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트코인 비중이 매우 낮다. 반면 비트코인 이동량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건 뭐 트래블 룰 때문에 지갑 쪼개기가 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USDC 거래소 순 출금 상태를 보게 되면 초록색 박스가 순 입금이 되었을 때가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순 출금할 때가 빨간색 박스인데 가격이 내렸다. 그럼 파란색 박스 구간에 이에 해당되진 않지만 작년 5월과 상황과 비슷하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도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확률도 매우 존재한다. 특히 애매하죠. 모든 지표 분석이 원래 그러합니다. 그 다음으로 시간 관계상 짧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비트코인 그러면 지금보다 좀 더 횡보할 확률이 매우 높을까요? 좀 더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물가의 영향 때문에 는 일단은 기본으로 잡아 두시고 5월달에 좀 더 강력하게 예상보다 빗나갈 확률이 매우 높은 확률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강력하게 쪼아오는 부분과, 그리고 이번에 트래블 룰 이후에 이제 거래소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거래소에 따른 나머지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중소거래소에 있는 영향들도 같이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일부 약간의 문제점이 좀 많이 터져주는 구간으로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방어는 좀 잘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반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어차피 트래블 룰로 인해서 지갑의 개체수가 증가를 했고 비트코인 쪼개기가 이미 들어갔잖아요. 이 물량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다. 물량 안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채굴 회사들이 생각보다 물량에 던지는 양을 생각보다 많이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식에 따른 영향성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주주들도 그걸 원치 않은 주주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성도 같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NFT 발행 급증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방어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락 가능성도 매우 낮아지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어주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요.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테슬라, 스퀘어, 저번에도 장표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계산기 대충 때려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보게 되면 시중이 9% 정도에서 고래 물량에 있는 상위 집단 10위권 정도만 쳐넣어도 못해도 55%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은 물량이고 어차피 쪼개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의 내용하고 또 겹치거든요. 그러면 거의 나올 물량은 반 이상이 안 나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방어력은 좀 된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의도와 테슬라의 의도가 명확하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나오는 물량은 좀 적을 것이다. 그래서 밀어주는 기업들이 조금만 더 사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동안 이렇게 좀 조종장이 좀 나오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좀 더 사줄 것을 보여지지만 아직도 안 사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자금난이 조금 어려운 것 같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골드만삭스가 최근은 작년 때부터 점차 더욱더 속도를 많이 내어주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졌고요. 실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부분하고 비트코인 사업의 확장성이 이제 눈에 보이듯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씩 더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무언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신흥국들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스테이블코인하고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있다는 건 제가 저번에 루브라 마켓에서도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터키 때도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베네수엘라랑 아르헨티나 통화가치 하락하면서 자료도 또 옛날에도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그런 형태가 계속 과거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그 다음 플랜 B, 플랜 C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리고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 러시아 사건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모든 출구 전력이 다 막혔을 때 어느 딱 한 곳만 나와져 있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만. 그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반감기에 따른 효과는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현물의 ETF 승인이 잠재적인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성장 속도가 꾸준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NFT 발행 속도를 더욱더 많이 참여를 해주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좀 더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 있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싶은 부분만 믿어도 되겠지만 꼭 좋은 이야기와 그리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투자의 가장 기초의 기초는 내가 더 수익률을 많이 내려고 하는 것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맨날 들어보셨잖아요. 그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좀 더 양보를 해서 가장 시총도 크고 가장 매력적이면서 가장 좀 덩치가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것을 좀 보셔라. 저기 보이지 않는 키가 무럭무럭 성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기 성장판이 닫혀가지고 저기가 다 큰 것인지,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볼 수가 있듯이, 똑같이 비트코인을 일단 사놓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을 좀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데, 너무 마음이 앞서 나가서 왜 너는 키가 안 크니? 여기서 정말 키가 멈췄으면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코인 회사들이 다 똑같아요. 자기네 회사들이 얼마나 클지 대략적으로는 알겠지만 이것도 운도 따라줘야 되거든요.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있는 대표한테 의존하는 것은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 회사 나빠요 라고 하는 대표 전 다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뭐 오늘 내용 비트코인에 따른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 트리블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제가 하나하나씩 뽑아드렸던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그 다음에 레이어 2 부분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